살찐 사람이 많아지면서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만 치료 중에 비만 치료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 비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는 식욕 억제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이 삭센다와 큐시미아라는 약입니다. 그리고 프리미닌, 디에타민, 푸린과 같은 이 펜터민 제제의 식욕 억제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삭센다와 큐시미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비만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중에 삭센다는 왜 많이 사용되나요? 우리가 비만 약이라고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선입견을 없애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는 장기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삭센다는 당뇨병 약제에서 시작된 약물입니다. 이 아무래도 당뇨병 약은 안전성 이슈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약제로서 승인을 받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임상 연구와 데이터를 거쳐야만 FDA에서 승인이 나고 식약처에 승인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큐시미아는 왜 많이 사용되는 건가요? 네, 이 삭센다는 2018년도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큐시미아는 2020년도경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큐시미아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시미아는 유럽에서는 아직 EMA를 승인받지 않았지만 삭센다와 마찬가지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죠. 2년 이상 이 장기 복용해도 되는 이 허가를 받은 약제입니다. 큐시미아 또한 삭센다처럼 안전하다는 인식을 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이 히트를 치고 있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둘 다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좀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 중에 삭센다는 어떤 원리로 하는 비만 치료제인가요? 삭센다는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인크레틴의 종류 중에서도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특히 위에서는 포만감을 증대시켜주고 또 삭센다는 바로 이 GLP-1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사체입니다. 위의 운동성을 떨어뜨려서 이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 또 포만감도 증가되어서 식사량이 줄게 되는 것이죠. 원래도 우리 몸에는 GLP-1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양이 적고 작용시간이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삭센다는 GLP-1을 변형해서 반감기가 13시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약입니다. 또한 삭센다는 식욕 중추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삭센다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떨어뜨려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센다는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줘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네, 그러면 큐시미아는 어떤 원리의 식욕 억제를 해주는 비만 약제인가요? 큐시미아는 기존에 없던 약이 아니라 기존의 식욕 억제제로 사용하고 있던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을 혼합해서 이 약물을 혼합해서 사용된 이 약입니다. 기존 펜터민 저제의 용량을 올렸을 때의 심계항진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면서 식욕을 잘 억제할 수 있도록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을 함께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약인 것이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해도 되겠죠. 체중에 따라서 4단계의 약이 있으며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약물을 혼합하였기 때문에 약값도 한 가지 펜터민 제제만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비싸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큐시미아는 입맛이 좀 없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네요. 그러면 삭센다와 큐시미아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삭센다와 큐시미아를 두 가지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 논문은 아직까지도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삭센다와 큐시미아 모두 한 1년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본인 전체 체중의 5에서 8%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센다와 큐시미아를 복용했을 때 불편해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삭센다는 위의 운동성을 떨어뜨려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 약물의 특징이 있는 약이다 보니까 주사를 맞고 나서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구역감이 있거나 속이 메스껍다고 하는 분도 있고 심하면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량을 줄이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구토 증상이 있으면 내 먹는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삭센다의 고유한 효과 때문에 구역감이나 메스꺼움 이런 것도 있다 하면은 식사를 함께 거르거나 아니면 전체 식사량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로 이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큐시미아의 경우는 흔하게 있는 부작용으로는 초기 시작할 때 두통이나 몸살 이러한 것들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기도 하는데, 이 근육통이 초기에 약물 투여 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 때문에 큐시미아 양을 점차적으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시미아 드실 때 이 약을 드실 때 두통이나 몸살기가 있다 그러면 초반에 타이레놀이나 소염 진통제 계통을 같이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둘 다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각각의 불편한 점을 참고해서 어느 점이 본인에게 더 불편한지가 약을 고를 때 고려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삭센다와 큐시미아를 복용하려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팁은 있을까요? 이 간혹가다 삭센다를 밤에 주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침에 주사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 면에서는 좋고 또 메스꺼움이나 이런 구토, 구역감이 심하신 분들은 밤에 주사하는 것을 교육하기도 하지만 이 최대 효과를 높이려면 아침에 주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삭센다는 GLP-1 유사체가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가게끔 해주는 이러한 기전이 있고, 또 반감기를 13시간 정도로 늘려준 것인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13시간 동안에 음식이 내려가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효과를 최대한도로 높일 수가 있겠죠. 자고 있는 시간만큼 이제 잠잘 때 야간에 투여를 하면 그만큼 효과를 날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큐시미아는 기존의 펜터민 계열의 식욕 억제제를 드셨던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약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점차 용량을 높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효과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최소 3개월은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후에 본인이 삭센다나 큐시미아나 3개월을 사용하고 본인 체중이 전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변화시키거나 해서 효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적절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삭센다와 큐시미아를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 정도 정보와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삭센다와 큐시미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질병이며 비만 치료는 꾸준함과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노력을 가지고 파이팅 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